3 터널 조명 설계입니다. 터널 조명이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엄청 쉬워요. 터널 조명 자, 그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 이거 없구나. 이거 하나 그려놓고 시작. 이것만 그릴 줄 알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와서 슉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고 쭉 떨어졌다가 쭉 기본부 갔다가 뭐 그냥 쭉 나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림을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가 LTH 여기는 여기는 L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R 여기는 L 인 기본부는 여기는 L exit EX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것만 알면 끝인데요. 뭐 이것만 그릴 줄 알면 네. 요 그릴 줄 알고 그 다음에 쭉 뭐 이렇게 하나 그리셔가지고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요거 케이스에 있는 그대로거든요. 요렇게 해서 여기가 입구부 입구부 입구부는 뭘로 나눠져 있어요? 입구부는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입구부 경계부하고 이행부로 네. 경계부, 이행부 예전엔 완화부도 있었는데 완화부는 없어졌습니다. 여기 기본부 기본부 얘는 출구부 요거 말고 또 어떤 부가 있어요? 네? 입구부 앞에를 뭐라 그럽니까? 네, 입구 접속부 글씨를 너무 못 써 저는. 여기는 출구 접속부 조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이제 휘도 그래프고 그 다음에 뭐를 알면 됩니까? 휘도 그래프의 휘도 선정을 어떻게 할 건지 알면 되고요. 우리 실내 조도 계산할 때 조도 기준을 KSA 3011에 의해서 조도 기준 찾잖아요. 찾아서 하는 것처럼 얘는 KSC 3703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휘도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건지 또 경계부의 거리, 이행부의 거리, 기본부의 거리, 출구부의 거리, 출구 접속부의 거리 이 거리를 어떻게 잡을 건지 이것만 하면은 끝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뭐 균제도 어떻게 할 거냐 또 뭐 강원은 강원을 할 거냐 글레어를 있게 할 거냐 없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터널에서의 특이점 한계 플리커를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차근차근히 한번 보겠습니다. 터널 조명을 차근차근히 하지만 재미있게. 자, 여기도 기본 제가 또 띄웠어요. 조도를 어떻게 할 거냐 조도 어떻게 할 거예요 터널에서. 네, 수능을 여기도 이제 수능을 생각하면서 하는데 여기 수능을 엄청나게 고려해야 돼요. 그죠? 수능이 밝은 곳에서 갑자기 터널로 훅 들어갈 때 그때 밝게 해줘야 되고 중간에 이제 점점 어둡게 해서 나갈 때 또 좀 밝게 해줘야 돼. 그런 조도에 대한 결정 KSC 3703에 의한 결정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글레어는 없애야 되겠죠. 근데 기준이 있어요. 수치로 얼마 이하로 해야 된다 뭐 15% 이하로 해야 된다 그런 수치가 있고 균제도도 수치가 있어요.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된다 0.4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수치. 도로 조명도 뭐 등급에 따라서 0.4 이상, 0.5 이상 뭐 이렇게 있고 여기도 0.4 이상. 근데 여기는 도로 바닥만 균일해서 될 게 아니라 어디까지 균일해야 돼요? 벽면까지. 네, 터널에서는 그런 거 있고 연색성 좋아야 될 거고 색온도 굳이 고려는 안 하지만 하여튼 색온도도 네, 뭐 백색 계열이 좋겠죠. 백색 계열 계통으로 하고 램프 LED 램프를 쓴다. 그리고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는 걸 쓴다. 네. 그럼 명광은 램프를 쓴다. 뭐 이런 얘기 다 좋죠. 조명기구 터널에 적합한 조명기구를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 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조명 기구에서 터널에서는 어떤 조명 방식이 있어요? 네, 네, 그쵸? 네. 네. 카운터빔, 대칭 조명, 네. 그 다음에 프로빔, 네. 이렇게 있는 조명 방식이 있죠. 조명 기구, 거기 조명 기구의 배경을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이건 뭐 개요, 도로터널, 지하차도 조명 질적 기준은 어쩌고 저쩌고 통과하는 운전자의 시각에 일어나는 복잡한 지각 특성, 이게 이제 수능이 되고 안 되고 이제 명수능이 돼 있냐 암수능이 돼 있냐 그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심리적 반응, 불쾌감이 있나 없냐, 불쾌감에 대해서는 글레어도 불쾌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플리커, 터널 조명에서의 플리커도 심리적 반응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조명 설계를 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운전자가 보는 방법. 조명 요건? 조명 요건에서 운전자가 보는 방법은 충분한 시각 인진성을 주는 조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운전자의 보는 방법, 운전자의 쾌적성, 그 다음에 유도 확보와 조명 요건, 시각과 교통 이렇게 있는데 충분한 시각 인지성을 주는 조명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거 어떻게 다 테스트를 하냐면 뒤에 살짝 나오겠지만 이런 표준 장애물을 하나 만듭니다. 20cm, 20cm, 20cm 되는 장애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빛을 비쳤을 때 빛이 100% 반사되는 거는 뭐 거의 없을 거고, 거울 같은 걸로 두는 게 아니라 반사율이 한 0.2 정도 되는 그런 장애물을 하나 두고요. 깔아 놓는 거예요. 길에다가, 터널에다가. 터널 대비해서 너무 크네. 요만한 장애물을 이제 두고 어떤 조명을 했을 때 여기에서 자동차가 내가 타고 갈 때 여기 몇 메타 거리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정지거리가 되겠죠. 속도에 따른 정지거리에 의해서 발견을 하고 얘를 피해 간다거나 정지를 한다거나 할 수 있냐 없냐, 그걸로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이런 케이스 기준들이 그런 것들로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아주 밝은 곳에서 확 들어갔는데 몇 메타 앞에 있는 이런 작은 물체가 보이냐 안 보이냐, 발견을 해서 쓸 수 있냐 없냐, 그래 안전한 거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면서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시각 인지성을 주기 위해서 조명을 하는 겁니다. 쾌적성이라는 것은 이제 노면에 어떤 균제도, 밝고 균제도가 있게, 그 다음에 벽면도 밝게 해야지 쭉 통과하면서 쾌적성을 준다라는 거고, 눈부심이 없어야 되고 플리커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도성이 확보해야 된다는 게, 벽면에 충분한 휘도가 주어져야지 이렇게 휘어진 터널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인다는 거죠. 터널의 어떤 형태가 도로 선형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 시각과 교통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나오네요. 각변의 길이 20cm인 정육면체, 20cm의 정육면체인 반사율이 0.5인 표준 장애물을 이용을 해서 이 장애물이 보이느냐, 장애물이 보이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설 수 있느냐, 그런 정지거리를 선정해서 실제로 테스트를 다 해보고 나온 결과가 이거예요. 해보고 나온 결과가. 자, 입구 부근의 시야 상황. 요거는 잠시만요. 조명 계획 시 고려 사항에서 네, 입구 조명을 이제 설치를 할 건데, 터널에 조명을 설치를 할 건데, 터널에서의 조명은 어떤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입구 부근 시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 이제 산입니다. 여기는 산이고 터널을 뚫었어요. 터널을 뚫었는데 내가 여기 차를 타고 터널로 이제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진입을 하는데, 여기에서의 내 시야에서, 내 운전자의 시야에서 20도 시야 내에 이렇게 봤을 때 하늘이 얼마나 보이냐, 산이 얼마가 보이냐, 건물이 얼마나 보이냐, 이게 여기 입구부의 조명을 계획하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이 많이 보이고 건물이 많이 보이면 눈이 더 밝음에 익숙해져 있을까요? 아닐까요? 네, 밝음에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빛이 거기에 쫙 비쳐가지고 내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더 높은 여기 조도를 내야 되겠다. 이제 휘도 값으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더 높은 휘도를 내야 되겠다.
휘도는 여기에 휘도를 노면 휘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면이 밝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거를 내야 되겠다 안 내야 되겠다 결정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구 부분의 지물이나 경사면 등이 지물이나 경사면에 어떻게 경사가 이렇게 내리막이냐 오르막이냐에 따라서도 결정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터널의 어떤 길이에 대해서 긴 터널이냐 짧은 터널이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 상황이 많냐 작냐에 따라서 기준이 다 있어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입구 부근의 시야 상황, 원춘의 20도 이내의 시야 상황, 그 다음에 터널의 길이, 그 다음에 터널의 방향, 터널이 남쪽 방향이냐 북쪽 방향이냐에 따라서도 더 밝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고 합니다. 밖에 있는 지물이. 북쪽 방향이 여기가 더 밝게 보일까요? 남쪽 방향이 여기가 더 밝게 보일까요? 남쪽 방향? 남쪽 방향은 이 나한테 들어오는 태양이 저기 남쪽에 떠 있으면 나한테 오는 눈부심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항상 그렇게 있는 거야. 태양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거고 내가 남쪽 방향으로 보고 갈 때는 오히려 이 지물은 조금 더 어둡게 보입니다. 북쪽 방향을 보고 통과할 때 그 지물이 밝게 보여요. 그런 영향에 따라서 이 이제 휘도를 설정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고요. 터널 조명의 이제 구성에서는 구성은 뭐가 있는지만 보겠습니다. 구성에서는 접속부, 입구 접속부하고 출구 접속부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입구부가 있고 기본부가 있고 출구부가 있어요. 입구부에서는 경계부하고 이행부가 나눠져 있어요. 우리 책 순서대로 보면 기본부가 있고 입구부가 있고 출구부가 있다. 기본부는 터널 전체에 균일한 휘도를 확보하는 조명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기가 기본부거든요. 그래서 기본부의 조명을 어떠한 이렇게 설치할게요. 등을 어떠한 등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할 거예요. 어떠한 평균 노면 휘도를 내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요. 기본부 조명에서 세팅된 걸 가지고 이렇게 다 설치합니다. 전체를. 그래서 이 말이 어떻게 돼 있어요? 터널 전체 길이에 거의 균일한 휘도를 확보하는 조명이다. 이렇게 다 합니다. 출구. 아이고, 이 산이 여기까지 왔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입구부 조명은 여기에서 이제 들어갔을 때 여기 수능을 위해서 아주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 들어가니까 여기는 밝게 비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하는 조명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막 추가를 할 겁니다. 여기는 막 이렇게 막 추가를 할 거고 또 여기 기본부가 이제 있고 여기 출구부에서는 좀 이렇게 이제 막 추가를 할 거고 이렇게. 이런 것이 입구부 조명, 출구부 조명이다라는 거예요. 입구부에서는 경계부, 이행부로 나눠가지고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조도가 떨어지게끔, 휘도가 떨어지게끔 만든다. 그 다음에 출구부는 다시 나갔을 때 너무 밝은 곳에 나가니까 약간 명수능에 익숙해져 있게끔 해놓고 나가자는 게 출구부 조명의 목적이고요. 자, 근데 뭘로 이걸 다 정했다고요? 요거 표준 장애물로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다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KS 이게 뭡니까? 터널 조명 기준이 3703이 계속 개정이 됐잖아요. 개정이 되면서 시험에도 나오고 또 최근 개정되니까 또 나왔고 최근 개정된 것이 이런 장애물로 해가지고 여기 출구부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더니 해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했더니 예전에 이렇게 밝혀주는 걸로 했는데 저걸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굳이 안 밝혀줘도 저거 다 장애물 발견을 하더라. 사람이 밖으로 나갈 때는 굳이 이렇게 다시 확 노면 휘도를 안 높여줘도 저걸 다 발견하더라라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래서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냥 통과해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입구부에서는 조금 더 강화시켰고 입구부에서는 밖에 휘도가 야외 휘도가 높을 때는 저거 발견 못 하더라. 그러니까 더 높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출구부는 그냥 쭉 나가면 된다. 나가도 된다. 조건을 달아가지고 개정을 해놨어요. 어떠한 경우에는 나가도 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좀 높여줘야 되고. 자, 일단 이따가 볼 겁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그린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을 반드시 그려줘야 되고요. 그림만 이렇게 딱 그리고 나면 그냥 암기한 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그림에다가
어떤 거를 추가할 건지들을 이제 책을 보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 뭘 정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요 휘도의 높이, 노면 휘도입니다. 노면 휘도의 크기, 그러니까 노면 휘도의 크기를 결정하면 되고, 경계부, 이행부, 기본부, 출구부, 또 접속부에 대한 거리만 선정할 줄 알면 설계 다 할 줄 아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등기구를 어떻게 설치할 거냐, 막 이런 거밖에 안 나오니까. 자, 갑자기 또 터널 접속부 조명?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갔나요?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갔네. 네, 구성은 아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터널 접속부 도로에 설치하는 조명은 도로 조명으로 하면 되는데, 전후의 접속도로에 설치하는 조명은 입구부 접속도로하고 출구부 접속도로가 있다, 구성 중에. 그래서 입구부 접속도로는 야간의 터널 부근의 상황을 알려주는 거고, 출구부 접속도로는 터널에 접속하는 어두운 도로에 이쪽 나가서 선형 변화가 혹시 있을 때 그거를 잘 알게 할 수 있는 게 접속부 도로다. 그래서 입구 접속부, 출구 접속부 도로 조명은 밤에 켜요, 낮에 켜요? 밤에만 켜요. 네, 밤에만. 밤에 그 입구부하고 출구부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터널 안에 있는 조명은 언제 켜요? 항상 켜죠. 항상 켜는데 낮에 밝게 켜요? 밤에 밝게 켜요? 낮에 밝게 켜죠. 낮에 밝은 곳에서 어두운 데 들어갈 때 안 보일까봐. 밤에는 여기 가로등처럼 여기도 듬성듬성 그냥 켜놓습니다. 입구부, 출구부, 기본부, 뭐 출구부, 입구부, 경계부, 이행부 이런 거 구분 안 두고 그냥 쭉 밤에는 쭉 이렇게만 켜놔요. 일반 원칙. 3번은 조명 설계, 광원의 기구. 죄송합니다. 일반 원칙에서 광원은 어떤 광원을 쓸 것이냐. 다 일반적인 거. 우리 아까 했던 거. 효율, 강세, 연쇄성, 동정탱수, 주의, 온도 다 이런 말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조명기구의 배치 및 배열에는 건축 한계에 저촉되지 않는 위치를 설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건축 한계가 뭐냐면, 여기 있대. 터널 조명의 단면이에요. 요게 터널의 단면. 터널의 단면에서 여기 조명기구를 어디에다가 설치할 거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 한계에 저촉되지 않는 위치에다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컨스트럭셔널 리미트 라인이 터널 설계를 할 때 이렇게 뚫어놓고 터널을 설계할 때 이 라인이 반드시 결정이 됩니다. 이 라인. 이렇게 결정을 해놓는데, 이 라인은 절대로 침범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떠한 물체든지. 그러면 등기구를 위치를 잡을 때, 여기 내가 조명기구를 여기 뭐 폭이 좁은 데여서 벽에다가 설치해야겠어. 이렇게 설치를 하려면 무조건 요 안에다가 어떤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튀어나와요. 그럼 여기 설치 못 합니다. 그러면 조명을 나는 여기다 설치해야겠어.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설치해야겠어. 이렇게 선정해도 되고, 뭐 가운데다 설치해야겠어. 이렇게 선정해도 되는데, 이렇게 두 개로 설치할 때 뭐 반사율 이런 거 다 하고 시뮬레이션도 다 합니다. 하고 가운데다 설치하는 게 조명률 차원에서는 가장 좋아요. 가운데다 이렇게 설치하면 계산 시뮬레이션 해보면 빛이 가장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갑니다. 손실이 안 되고. 근데 가운데는 잘 설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유지관리 때문에. 가운데다 설치해 놓으면 얘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유지관리 차를 타고 차선 막고 다 보수를 해야 되는데 차선을 다 막아야 되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 사이드로 설치를 대부분 합니다. 그 목적이 그런 거예요. 설치를 하고 뭐 트레이를 이렇게 깔고 여기에다 트레이에 맞는 등기구, 이런 등기구를 다는 거죠. 터널 조명용 등기구를 이렇게 달고, 그 다음에 휘도 분포가 균일하도록 배치한다. 배치를 할 때 여기 휘도 분포가 도로 조명의 휘도 분포,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벽면에 몇 메타까지? 2m까지. 2m까지의 휘도 분포를 균일하게 합니다. 균일하게 해야 된다. 0.4 이상으로 해야지 된다. 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터널 조명용 등기구는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네. 이쪽으로도 이렇게 착 가고, 도로가 이쪽으로도 착 가고, 이렇게 옆으로 좀 잘 퍼지게끔, 이쪽 옆으로 단면에서 옆으로 잘 퍼지게끔 해야 돼요. 도로 조명은요? 도로 조명은 여기에서 이렇게 잘 퍼지게 만듭니까? 아니죠. 도로 조명은 여기에서는 한 요 정도 가게끔 만들죠. 이렇게 가게끔 만들고, 도로 조명은 평면에서 이렇게 보면
옆에서 이렇게 많이 가게 만들어요. 이렇게 앞으로는 요만큼만 오고 옆으로 쫙쫙 가게. 근데 터널 조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터널 조명은 옆으로 쫙쫙 가게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따다다다다다다닥 붙을 거기 때문에 여기 벽면하고 여기 바닥면만 그냥 자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 정도 위치에서 밝게 비춰주는 방법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휴도분포가 균일하도록 이제 나중에 배치는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해서 균제도 나와야 되고, 불쾌한 반짝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운전자한테. 네. 일반적인 얘기들이고요. 자, 조명 방식은 대칭 조명과 카운트 빔과 프로빔이 있다. 라는 건데, 대칭 조명은 그냥 터널에서 여기에 설치해가지고 그냥 요 정도만 비치게끔 이렇게 쭉쭉쭉쭉 빼끔 가는 거고, 카운터 빔 조명은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교통의 진행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물체에 투사되는 조명 방식을 하는 게 카운터 빔 조명이다. 그리고 프로빔 조명은 교통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게 이제 대칭 조명이고, 대칭 조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내가 차가 이쪽으로 갈 때 옆으로는 터널 단면상에서는 옆으로 이렇게 빠지지만, 터널에서 이런 종단면상으로는 진행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 잠깐만, 예, 카운터 빔 조명이죠. 잠시만요.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카운터 빔 조명이고, 프로빔 조명은 교통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프로빔 조명. 이렇게 조금 헷갈리지? 죄송합니다. 카운터 빔 조명이 교통의 진행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빛이 물체에 투과되는, 교통의 진행 방향과 반대되는, 그렇죠. 예, 카운터 빔 조명. 카운터 빔 조명이 내가 이렇게 가는데 교통의 진행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이 이제 카운터 빔 조명입니다. 카운터 빔 조명이고, 교통이 진행하고 있는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이게 프로빔이고, 얘가 카운터 빔 조명이고요. 카운터 빔 조명을 한다. 그런데 이거를 입구부에 설치하고 이거를 출구부에 설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왜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느냐? 카운터 빔 조명은 노면의 휘도가 높아져요. 여기서 이쪽으로 빛을 쏘면 여기 바닥 노면의 휘도가 높아진다. 왜?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부딪혀서 내 눈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밝게 보일까요? 어둡게 보일까요? 밝게 보이죠. 얘가 이렇게 쏘면 여기에 이렇게 반사돼서 대부분 일로 가고, 이쪽으로 조금은 오겠죠. 내 쪽으로 조금은 오겠지만 대부분 이쪽으로 갈 테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고, 이렇게 카운터 빔 조명을 하면은 노면이 상대적으로 밝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부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 이 노면이 아주 밝아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구부에는 이렇게 카운터 빔 조명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부에서는 대칭 조명을 하고, 출구부에서는 출구 쪽으로 빛을 비치는 프로빔 조명을 할 거예요. 그럼 프로빔 조명은 왜 하느냐? 여기에서도 여기 노면 휘도가 밝게 보여야 좋을 텐데, 왜 여기가 밝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왜 이쪽으로 빛을 발사하려고 하느냐? 이쪽으로 밖에서. 여기는 밖을 보면, 터널 안에서 밖을 보면 고기가 터널 밖이 하얗게 그냥 보인다는 거죠. 이게 화이트 홀 현상이거든요. 화이트 홀 현상. 화이트 홀 현상 때문에 앞에 차가 실루엣만 보여요. 앞에 차가 실루엣만 이렇게 그냥 쓱 보이고, 그 앞에 큰 차가 실루엣이 보이고 뒤에 차가 따라가면 뒤에 차는 안 보여요. 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는 노면에다가 비춰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 배면에다가 비춰주려고 하는, 차 여기면에다가 비춰주려고. 차 여기면이 여기 뒤에 따라가는 운전자의 시각에서 확실하게 보이게 하려고 여기 프로빔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카운터 빔, 프로빔, 대칭 조명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입구, 터널 입구에서 딱 들어갈 때 여기 조명이 어두우면 바닥이 잘 안 보이겠죠. 이런 어떤 물체들이 안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밝게도 비춰줘야 되고, 또 내 쪽으로 이렇게 빛의 방향이 들어오게끔 비춰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터빔 조명을 해서 터널 입구부 조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터널 출구부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밝고 이렇게 어둡게. 이렇게 지금 트럭이 가고 있잖아요. 이 사진 잘 보면은 이 뒤에 승용차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안 보여요. 잘. 그죠? 트럭만 그냥 대충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가다가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이런 데서는 여기 배면을 비춰주는 빛을 비춰야 된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빔으로 조명을 설계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이 프로빔이냐 카운터빔이냐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등기구를 꺾어요? 등기구를 꺾어서 설치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등기구의 배광이 그쪽으로 많이 나오게끔, 그냥 똑바로 설치해도 이쪽으로 많이 나오게끔, 또 저쪽으로 많이 나오게끔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고 터널의 조명에 대한 이제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을 보는데 우선 정지거리를 알아야 돼요. 정지거리. 정지거리는 자동차가 어떤 물체를 장애물을 발견했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거리가 정지거리입니다. 그래서 정지거리하고 설계속도가 있어요. 설계속도라는 것은 이제 60m, 60km/h로 할 거냐, 80km/h로 할 것이냐, 100으로 할 것이냐, 우리나라 110km/h 도로도 있죠. 그게 설계속도. 그 설계속도에 따라서 운전자가 정지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정지거리다라는 거죠. 설계속도는 60, 80, 100 이렇게 케이스에 나와 있고요. 110km는 케이스에는 없습니다. 없고, 그럼 110km 도로에서는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요? 케이스에는 분명히 없고요.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100km보다 더 좋게 100km까지로 왠지 설계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설계 기준이 없으니까. 아무튼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110km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110km 설계 속도의 정지거리는 60일 때는 60m, 80km/h일 때는 100m 정지거리가, 100km/h일 때는 160m의 정지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있고. 자, 이제 경계부 조명을 한번 볼게요. 경계부 조명은 그러면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거리하고 노면 휘도의 결정값을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계부 조명은 경계부 조명이 뭐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쓰면 되고, 경계부 조명의 노면 휘도의 값, 그러면 여기에 노면 휘도의 값이에요. 여기 부분 경계부의 노면 휘도의 값. 노면 휘도의 값이 이만큼 하라는 거네요. 얘는 야외 휘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외 휘도가 얘보다 훨씬 높다는 걸 표현한 거고, 이 정도 내려와서 여기 딱 들어갈 때 입구부에서 쭉 떨어져 가지고 경계부 노면 휘도를 요만큼 맞춰야 된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설계 속도와 주행 방향도 결정하고 조절 계수로 해가지고 표에서 찾을 거예요. 하늘의 비율도 봐가지고 표를 찾은 건데, 표를 찾아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 이제 3703이 있는 표인데요. 이 표도 외우진 마세요. 외우진 마시고 뭐가 주요한 인자를 내느냐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면 휘도 결정하는 법인데 20도 원추형 시야 내의 하늘의 비율, 그것도 없구나. 20도 원추형 시야 내의 하늘의 비율이 뭔가를 결정하고 있어요. 그게 20%를 넘느냐 안 넘느냐, 뭐 요 사이 5% 사이냐 5% 이하냐. 요거는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이 보시면 내가 여기 터널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내 눈에서부터 20도로 쫙 원을 하나 그리고 거기에서 하늘의 비율이 이겁니다. 이게 여기 땅이나 다른 지면의 몇 프로냐, 화면이 상당히 높죠. 여기가 화면의 비율이, 하늘의 비율, 여기 요 하늘의 비율, 여기가 요만큼이 하늘의 비율, 요만큼, 요 60도 원추 내에서 하늘의 비율, 뭐 20%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요런데 하늘의 비율 요만큼밖에 안 되죠. 하늘의 비율이 여기 요만큼밖에 안 되고, 여기 요렇게, 나머지는 다 땅이고, 그게 이제 하늘의 비율을 표시하는 거고요. 그거에 의해서 노면 휘도에 결정하는 값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시야 내 밝기 상황인데, 이게 이제 터널 방위가 남향이냐 북향이냐. 자, 남향이 높아요, 북향이 높아요? 북향이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쪽으로 향해 갔을 때 여기 이런 데 밝기가 더 밝다는 얘기예요. 주변의 밝기가. 그래서 내 눈이 밝은 곳에 수능되어 있기 때문에 더 밝게 노면 휘도를 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향하고 북향도 아닐 경우에는 이 사이 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주변에 혹시 반사되는 게 많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보통이다 높음이다에 따라서 이렇게 밝기 선정하는데, 대부분
요걸로 많이 선정을 합니다. 남향이냐 북향이냐. 그 다음에 설계 속도에 따라서 설계 속도가 빠르면 100km면 어떤 원추형 시야내가 20%하고 10% 내에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북쪽을 향하고 가는 터널이다. 북향이다. 그랬을 때 설계 속도가 60일 때는 200, 100일 때는 400. 이렇게 해가지고 차등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설계 속도가 100km인 고속도로다. 그다음에 북향으로 가는 터널이다. 거기 원추 내에 하늘의 비율이 요 퍼센트 한 20% 이하로 되어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요 입구부, 여기 입구부 중에서 경계부의 노면 희도는 400, 얘를 400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이제 400 칸델라 퍼 메타 제곱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리트. 400리터로 선정을. 400리터 엄청 밝은 겁니다. 1리터를 조도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라고 얼마 정도냐면 14.3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15. 일반적으로 예전엔 15였는데 지금 그게 14.3으로 바뀌었는데 15 곱해주면 조도 값으로 되는 거거든요. 10만 고체줘도 4,000 룩스. 그죠? 15 곱해주면 6,000 룩스 정도 되는 거예요. 룩스로 보면. 엄청 밝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거고, 그러면 요 값을 그대로 선정하느냐? 조절계수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조절계수는 아주 짧은 터널에서만 적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조절계수가 여기 보면 벽면 반사율이 좋냐 나쁘냐, 그러면 교통량이 많냐 작냐, 그 다음에 벽면 반사율이 어떻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절계수가 적용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터널 길이가 50m 미만이냐 50m 이상이냐 100m 이상이냐 200m 이상이냐에 따라서 터널 길이 200m 이상도 긴 거예요, 긴 게 아니에요? 긴 거 아니죠, 그죠? 2km, 3km짜리도 있으니까. 자, 긴 건 아닌데 200m 이상만 돼도 그냥 전부 다 적용하는 거예요. 조절계수 하나도 안 합니다. 그리고 100m 이상이 돼도 교통량이 많으면 조절계수 하나도 적용 안 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교통량이 작거나 아주 100m 정도의 작은 터널, 50m 미만은 터널로 취급을 안 합니다. 터널 기준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50m 미만은 터널로 적용 안 받고요. 50m 이상이 되는 거에서 이제 그런 입구부의 경계부 희도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짧은 터널은 줄일 수 있어요. 이런 짧은 터널은 저 밖에가 보여버려요. 그러니까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긴 터널은 여기 있는 표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할 때 딱 하나는 외웠어요. 사실 요만큼 열심히 외웠었는데, 그래도 적어도 요 정도는 이렇게 외워가지고 수치를 외워가지고 시야내, 원추내 시야내 뭐 몇 프로다, 남향이고 북향일 때 이게 다르다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설계 속도일 때 다르다 표현해주기 위해서 하나 쪼개 쉽게 외울 수 있는 거 선택해서 한 거죠. 230, 200, 300, 400, 150, 200, 28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안 외우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안 외우셔도 되고, 정말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내가 여기에 목숨을 걸겠다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근데 지금 이 문제에 목숨을 걸 사람만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터널의 방위에 따라서 시야내, 원춘의 시야내 비율에 따라서 시야내 밝기, 터널의 방향으로 결정하는 거, 설계 속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죠. 자, 그리고 그럼 길이는, 경계부의 길이는 어떻게, 이거 휘도를 지금 4,400으로 정했습니다. 400으로 정했는데 어떻게 정했냐면, 여기에 원춘의 시야가 20% 이내, 15%라고 했고요. 15% 이내였고, 내가 지금 설계하려고 하는 게 북향이었고, 또 뭐였어요? 설계 속도가 100km/h 였어요. 설계 속도 100km/h는 정지거리 SD라고 하는데요. 정지거리가 몇 메다입니까? 160m예요. 160m. 요거를 딱딱딱딱 세팅해 놓는 거예요. 교통량도 뭐 어느 정도 이상이 된다라고 보고 세팅해 놓고 내가 400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길이는 정지거리보다 길게 한다. 정지거리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경계부 길이를. 그럼 요 경계부 길이를 정지거리 이상. 그러니까 여기 표현을 할 때는 이제 뭐 정지거리 이상이다라고 해가지고 SD 이상 이렇게 하면 되고요. 난 100km니까 여기 몇 메타? 160m로 선정을 한다는 겁니다. 선정을 했고, 그 다음 경계부에서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400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럼 여기는 어떻게 선정을 할 거냐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계부의 조명의 수준은 처음부터 중간 지점까지는 초반의 값과 같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400NT를 노면 희도가 유지를 해야 되고요. 노란색으로 경계부 여기 그대로 이렇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씩 낮아질 수 있는데 절반부터 그 끝에까지 경계부의 끝에까지는 처음에 40%까지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데 요 값이 LTH의 처음 경계부 노면 희도의 0.4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400에서 0.4면 얼마예요? 160입니까? 160 NT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와서 160 NT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감소할 수 있게끔 조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점차적으로 감소할 수 있게끔 조명을 해준다는 것은 여기를 등분을 좀 나눠가지고 여기는 빽빽하게 하고 여기는 그거보다 조금 덜 빽빽하게 이렇게 쭉쭉쭉쭉 늘려주면서 가는 거예요. 몇 메타 동안? 160m의 절반 동안 이게 차등이 되니까 80m 동안은 조금씩 늘려주면서 가는데 중간중간에 계산을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몇 메타가 적당한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면 되고 그에 대한 KS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좀 자세히 표현을 해놨어요. KS에 여기에 400을 100%로 들어왔을 때 점점 떨어지는데 여기까지 몇 프로 떨어져라? 40%. 그러니까 40%까지 떨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경계부예요. 경계부를 지나면은 무슨 부가 됩니까? 이행부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행부의 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거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지점은 경계부가 끝나는 점, 끝점은 기본부가 시작되는 점이 될 텐데 이 거리가 어떻게 잡을 거냐? 차가 20초 동안 달릴 수 있는 거리로 갑니다. 20초 주행거리. 그럼 이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잡아봐야죠. 내가 100km로 간다고 했으니까 100km/h가 1초에 얼만큼 가느냐, 몇 메타를 가느냐, 10의 3승 메타를 가고 시간을 초로 바꾸면 3600초죠. 이렇게 계산하면 한번 계산 좀 해주시겠어요? 27.777 이렇게 가요? 666 이렇게 안 가고 7? 네, 27.7 메타 퍼 세크고 여기 곱하기 20초 주행거리거든요. 20초를 하면 얼마가 됩니까? 555m 되죠. 네. 555m 동안이 이제 이행부가 되는 거예요. 20초 주행거리를 이렇게 계산해서 555m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55m로 가고. 그럼 여기에 휘도는 여기서부터 여기 160부터 쭉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줄어들 거냐? 요 곡선에 대한 공식이 있어요. 여기 휘도 이행부의 휘도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합니까? LTH에다가 곱하기 1.9 네. 플러스 T에 마이너스 1.4승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을 가지고 이제 휘도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T가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1초 바로 1초 넣어보고 뭐 2초 넣어보고 3초 넣어보고 4초 넣어보고 이렇게 해서 쭉 20초 갔을 때 여기에 값이 얼마가 되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이렇게 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라인이 반드시 여기서 만나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 계산하다 보면 요 라인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뜨릴 수도 있고. 자, 어쨌든 요 공식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한다. 20초 주행거리 동안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잘못 적었네요. 마이너스 1.4승 이렇게입니까? 여기에는 책에는
책에는 안 나오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리를 잡고 휘도를 잡고 거리도 잡을 수 있고요. 이제 기본부의 내용을 하면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만 일단 써주시면 좋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갈 때 이게 이렇게 쭉 내려올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계산상 쭉 못 내려오고 이걸 단계별로 요렇게 설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든 초를 다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마다 다 떨어뜨려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요만큼은 요 정도 휘도 기준, 요만큼은 요 정도 휘도 기준, 이렇게 휘도 기준을 잡는데, 이 단계적으로 잡을 때 여기 휘도, 여기 휘도, 여기 휘도, 여기 휘도가 곡선보다 떨어지면 절대 안 되고요. 또 여기 휘도, 여기 휘도, 휘도의 레벨이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 거기 나올 겁니다. 3. 네. 그 나번에 보면 계단식으로 감소하는 경우 다음 단계의 최대 휘도비는 3이다. 그리고 이행부 최종 단계 휘도는 기본부 휘도의 2배 이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본부 휘도가 마지막 단계인데, 마지막 단계에서 기본부 휘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보다 2배 높은 휘도가 여기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돼서 떨어지면 안 된다.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여기 단계보다 3배까지 이렇게 여기 단계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3배 단계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부 조명. 기본부 조명은 이제 다 수능이 돼가지고 쭉 가는 구간인데요. 요 기본부의 휘도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기본부의 휘도는 이 표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표 보고 해서 설계 속도 100km/h니까 160, 정지거리가 160m죠. 그죠? 그래서 설계 속도 100, 정지거리 160인 것은 교통량이 보통이다라고 봤을 때 몇을 해라? 9NT로 하는 겁니다. 여기가 9NT 칸델라퍼미터.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400에서 9까지 쭉 떨어졌잖아요. 9NT로 하면은 된다라는 거고, 기본부에 대한 조도는 이렇게 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기본부에 대한 거리는 어떻게 갈까요? 기본부에 대한 거리는 얘는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터널 길이에다가 경계부 길이, 이행부 길이는 반드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정지거리 이상, 얘는 20초 주행거리. 출구부는요? 출구부 거리가 얼마일까요? 얘도 정지거리 이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얘도 160m죠. 요거를 빼낸 나머지가 기본부입니다. 빼낸 나머지가 기본부.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160, 155, 160이니까 요거 다 더하면은 320에다가 875, 875m짜리 터널은 기본부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쭉 나와서 쭉 줄어들다가 바로 출구부로 나가야 돼요. 없는 거고, 1km짜리는 기본부가 이제 한 130m 정도 나오는 거고, 2km짜리는 1350m 정도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기본부 길이는 터널 길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럼 또 경계부, 이행부, 정지부보다 더 작은 터널, 만약에 500m짜리 터널이 있다 그러면 160m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지켜놓고, 그 다음에 500m짜리 터널이니까 남아있는 게 340m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기본부가, 이행부가 340m 정도까지만 이렇게 떨어집니다. 요 떨어지는 대로 20초 주행거리로 가는데 20초가 다 안 되고 출구부로 나가버리죠. 그럼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출구부를 지금 이렇게 그냥 쭉 나가니까 이렇게 떨어지다가 그냥 쭉 나가면 되는 건데, 출구부가 이렇게 기본부의 5배까지 높여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부가 9이고 기본부의 5배가 5, 9, 45. 그래서 45를 높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떨어진 게 혹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45보다 더 떨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다가 출구부 나가는 데서 45까지 떨어지면 안 되고 45도 유지해가지고 가서 떨어져야 돼요. 그런 것들이 사실 짧은 터널에서는 적용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실무고요.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서는 짧은 터널에서는 기본부가 없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가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자, 그럼 기본부의 휘도 9NT로 결정을 했고요. 요런 조건에 의해서 했고, 기본부의 거리는 터널 길이에다가 입구부 빼기 출구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터널 길이 빼기 입구부 플러스 출구부 거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기본부 조명의 기준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기본부 조명에서 변경 사항이 뭐가 있냐면 자동차 터널 기본부에서 평균 노면 희도는 정지거리나 설계 속도에 따라 표와 같이 한다. 근데 이 표와 같이 하면 되는데 이건 똑같아요. 다만 설계 속도에 따른 기본부의 운행 시간이 잘 안 보이시죠? 기본부의 운행 시간이 30초 이상이 되는 매우 긴 터널, 이게 새로 생겼어요. 요 문구도 새로 생겼어요. 매우 긴 터널이다라는 거예요. KS에 보면 이제 정의가 쭉 있는데 정의에 대해서 매우 긴 터널이다라는 게 새로 정의가 생겼고, 매우 긴 터널이다라는 게 뭐냐? 기본부의 우행거리가 30초 이상이 되는 터널은 매우 긴 터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100km에서 기본부가 30초 정도 되면, 아까 20초가 555였으니까 30초 되려면 한 800m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쭉쭉쭉 봤을 때 한 1.5km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거리를 이제 100km일 때는 매우 긴 터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긴 터널인 경우에는 그 이후 기본부 구간의 평균 노면 희도를 표에 제시한 값을 2분의 1로 가마에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매우 긴 터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30초 주행거리, 30초 주행거리 이상이 될 때 30초 주행거리가 지나서는 몇 MT로 하면 된다? 2분의 1로 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4.5 NT로 적용하면 된다. 적용해도 된다. 이게 바뀐 겁니다, 이번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출구부를 볼게요. 출구부에 대한 거리는, 일단 거리는 정지거리 이상, 그래서 정지거리 이상으로 했어요. 정지거리는 100km/h일 때 160이었어요. 그리고 출구 접속부 전방 20m 지점의 희도가 기본부 희도의 5배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상승시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9NT로 그냥 쭉 가다 보면은 45NT가 되게끔 단계적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상승을 시켜야 돼요. 상승을 시키면 되고, 출구부 조명 기준, 근데 이것도 기준이 변경이 됐어요, 이번에. 우리 책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출구부 조명의 기준 변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출구부 조명은 터널의 기본부와 같은 방법으로 조명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출구부 조명은 기본부와 같은 방법으로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본부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나가도 된다라고 바뀐 겁니다. 이거 실험을 통해서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우 긴 터널 내에서 추가적인 위험. 여기 매우 긴 터널에서 추가적인 위험이라는 게 곡선이 있다든지, 터널 내에 어떤 사람이 걸어가는 터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출구부 조명을 이제 설치하라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설치는 예전 거하고 똑같아요. 요번 책에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출구부 조명에 의한 주간 희도를 정지거리 이상으로 하고 거쳐 점차 증가시키는데, 증가시키는 게 기본부에 5배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상승시킨다라는 거고요. 출구 접속부 전방 20m 지점까지 상승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출구부 거리가, 이것도 시험 현장에서는 사실 안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출구부 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출구부로 선정을 했는데, 조명을 5배를 단계적으로 상승시킬 때, 조명 등을 달 때, 여기 출구부 끝에서 20m까지는 등을 안 달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등을 안 달아도 된다기보다 여기서는 더 증가를 안 시켜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5배를 이렇게 쭉 하라는 거고요. 그 20m 이후는 거기 있는 등기구만 그냥 이렇게 달아주면, 여기서 달아오던 대로만 달아주면 여기에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밝아져요, 거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출구부 조명은 그냥 좀 기본부와 동일하게 가면 된다라는 게 이번에 바뀐 거예요. 어떤 경우에? 어떠한 경우에는 근데 높여줘야 된다? 네. 여기 매우 긴 터널에서, 매우 긴 터널이 아니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라는 겁니다. 매우 긴 터널이 아니면 그냥 나가라. 매우 긴 터널에서 곡선이든지, 그 다음에 사람이 이용하든지 걸어간다든지, 그럴 때만 예전처럼
이게 노면 희도를 다시 높여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터널에서는 끝났어요. 입구부는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이 터널에서 끝났는데, 터널이 보면 이제 단계적으로 하강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공식에 의해서. 여기 LTH 곱하기 1.9 플러스 T에 마이너스 1.4승에 대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이렇게 쭉 하강을 시켜야 되는데, 단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 계산을 해보니. 계산을 하고, 이거 온오프 제어를 하려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더라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얘를 이렇게 스무스하게, 뭐,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는 조금 차원이 좀 다르긴 하네요. 우선은 이렇게 설치를 하죠. 다시. 여기에 맞게 설치 딱 해야 됩니다. 요 기준에 맞게. 그럼 실제로 그럼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이건 아니죠. 여기는 가장 해가 밝을 때, 해가 밝게 떠 있을 때 이렇게 조명을 풀로 다 켜가지고 이렇게 쭉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구름이 껴 있다든지, 그리고 해가 이제 막 산에서 이제 막 떠오른다든지, 일출, 그 다음에 구름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일몰 시간, 그리고 심야 시간, 이런 거에 따라서 그대로 놔두면 안 되거든요. 제어를 해야죠. 왜냐하면 그대로 놔두면 또 이거 너무 밝아서 눈부시니까. 제어를 하는데, 제어를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런 제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제어를 하는데, 요거를 제어할 때 여기를 이제 점소등을 통해서 해요. 소등, 점등 해서 막 껐다 켰다 막 이렇게 바뀌는데, 그거를 이렇게 껐다 켰다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터널에서 조명을 어떤 구간은 끄고 어떤 구간은 켜고 막 이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균제도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균제도가 0.4 이상이 되게끔 딱 맞췄는데 막 중간에 너무 많이 끄면 균제도가 문제가 되니까, 그 균제도 이렇게 끄더라도 균제도는 만족해야 된다, 이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오프로 그게 만족하지 못하면 디밍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켜놓고 이제 입구부 경계부, 이행부나 출구부에 추가된 조명은 다 디밍을 하는 거죠. 디밍을 해가지고 쫙 줄일 수 있게, 에너지를. 그럼 디밍을 하려면 또 LED 조명이 설치해야 되고, LED 조명을 설치했기 때문에 디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엔 디밍을 못했어요. 지금은 디밍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PLC 통신을 통해서 그냥 다 디밍을 하고 있어요. 여기 등교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하나마다 다 컨트롤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입출구부 조명을 보면, 입출구부 조명은 우선은 조도 기준은 도로 조명 기준을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출구부의 조도 기준은 얘는 밤에만 켜는 거거든요. 야간에만 도로 조명 기준을 따라야 한다. 도로 조명 기준은 KSA 3701, 네, 이게 이제 도로 조명 기준이고요. 이거 따라서 그냥 설치하면 되고, 거리는 입구 접속부 거리는 얘도 정지거리 이상, 그럼 100km일 때 160m. 얘는 얼마일까요? 정지거리의 2배 아닙니까, 얘는? 네. 정지거리 곱하기 2배로 했는데, 단 얼마 이하이면 된다? 200m 이하이면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지거리의 2배니까 320인데 200까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책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구부. 네, 여기 있네요. 출구 접속부의 길이는 정지거리의 2배 이상으로 하되 200m 이상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기에 보면 우리 책에는 171페이지에 갈로 3번에 야간 조명의 이 문구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입출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터널 내 조명의 이제 품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리, 그 다음에 휘도 기준에 대해서 선정을 했고요. 품질은 터널 내부에는 어떤 바닥면이나 노면이나 내부의 벽면에도
밝게 비춰야 된다 이런 게 있고, 그게 운전자의 시력 적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터널에서는. 터널 네모 표면의 휘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홀 효과가 감소하는 거죠. 입구부에서 감소하고 장애물에 대한 감지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터널 내부의 어떤 표면의 휘도를 높게 해줘야 돼요. 특히 경계부에서 바닥이나 벽이나 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 보면 2m 높이까지는 똑같이 해줘야 된다 라는 거고, 균제도도 2m 높이까지는 0.4가 되게끔 바닥이나 벽이나 다 0.4 이상으로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차선축 균제도는 요거 책에 안 쓰여져 있어요. 차선축 균제도는 0.6 이상이어야 된다. 이게 도로 조명도 0.6이에요. 기준이. 그 다음에 터널 조명도 차선축 균제도는 0.6 이상이어야 된다. 차선축 균제도는 뭐냐? 내가 2차선으로 해서 한 차선으로 쭉 갔을 때 그 차선에 대한 균제도는 0.6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값이 다 나옵니다. 균제도 값은 모든 조각 단계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디밍 제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조각 단계에서 이렇게 줄이더라도 균제도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디밍밖에 없어요. 온오프를 해버리면 균제도 유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야간 조명 아까 설명한 거 정지거리 2배 이상 200m 이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글레어 제한. 글레어 제한은 이제 이 빛이 이 등기구 여기 터널에 들어갔는데 이 빛이 나한테 내 차량으로 비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글레어가 15% 미만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15%라는 그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TI의 계산은 이 공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요거 하나만 딱 띄워가지고 글레어의 제한을 터널에서의 글레어에 대해 설명하시고, 그러면 글레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글레어냐면요, 내가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내 시선에 20도 내 시선에 요 20도가 초과되는 등기구들은 안 보인다라고 돼 있어요. 터널에는 차에 가려져서 안 보이고 20도 이하가 되는 앞에 있는 등기구들은 다 보입니다. 이게 다 보이는데 얘가 내 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축상부 20도를 통일을 해서 수평면상에서 1도 아래로 고정된 시선에서 축방향으로 20도에 있는 모든 등기구에서 영향을 미치는 걸 계산을 하고, 그게 15% 미만이어야 된다. 그 계산을 이렇게 한답니다. 이거는 좀 이것도 시뮬레이션 하면 나와요. TR 값이. 근데 이렇게 수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LR은 내가 정하면 되는데, LR은 평균 노면 휘도니까 정하면 되는데, 평균 노면 휘도도 내가 실제 시뮬레이션 된 값이 얼마냐에 따라 또 다 다를 수도 있고, 그거에다가 LV를 넣으라는데 LV는 수평선상으로부터 1도 아래로 고정된 운전자의 시정에 있는 모든 조명기구에 의한 각막 휘도이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조명기구에 비춰진 휘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 휘도를 내가 정확히 입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수계산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오는 값이 15% 미만이어야 된다. 근데 그래서 글레어에 대해서 그럼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는 안 해올 거니까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써야죠. 그림을 그리고 그 20도 이상에 있는 빛이 나한테로 비칠 때 나의 이제 어떤 감능 글레어죠. 내가 이제 이 눈부심에 의한 손실이 생기는데 그 손실이 15% 미만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다음에 플리커도 떨어뜨려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하나만 떨어뜨려요. 터널에서의 플리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럼 터널에서의 플리커는 우선 터널에서의 플리커는 내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등이 이렇게 조명의 플리커는 뭐예요? 조명에서의 플리커, 깜빡 하는 게 플리커죠. 이거는 왜 깜빡거립니까? 조명에서의 플리커가. 조명에서의 플리커. 전압강화가 막 생기면 이게 등이 밝았다 어두웠다 하니까 이게 플리커거든요. 근데 터널에서의 플리커는 얘가 밝았다 어두워졌다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밝은 곳이 있고 여기 어두운 곳이 있어요. 근데 얘가 차가 지나가요.
차가 지나가니까 쫙 지나가면서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게 터널에서의 플리커거든요. 그게 플리커를 제한하는 값이 있는데 4에서 11Hz 내의 주파수 범위는 피해야 된다. 왜 피해야 되냐? 불쾌감을 느끼니까 피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4에서 11Hz에 있는 것은 어떻게 계산해서 피할 거냐? 자, 여기도 주행속도를 km/h죠. 100km/h. 우리가 정한 게 퍼아워가 있는데 메타퍼세크로 고쳐요. 그럼 아까 메타퍼세크로 고치면 네, 27.7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긴 60km를 하면 16.6이 나오고, 그래서 27.7 메타퍼세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등기구가 4m 간격이면 4로 나눠주면 4m 간격일 때 27.7m/s를 샥 갔을 때 플리커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4로 나눠주면 4, 5, 20, 뭐 5점 몇 헤르츠가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플리커 이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4에서 11Hz 안에 들어오면 불쾌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책은 등기구를 더 촘촘히 설치하든지 더 촘촘히 설치해서 11Hz를 초과해 버리면 됩니다. 하든지 아니면 더 넓게 설치해서 4m 4Hz 이하가 되게 해야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선택하기 위해서 여기를 등기구 간격을 조절을 하려면 광원의 크기를 더 크게 한다든지 더 센 광원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등기구가 더 듬성듬성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를 고려를 이제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고려는 대책에 대해서 이거를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도 하지만 여기 배광을 이렇게 좀 넓게 갈 수 있는 배광으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아주 작은 배광으로 많은 빛을 내는 걸 하면은 플리커가 오히려 심해지니까 이런 게 이제 HID 램프죠. 메탈하이드 등이나 고압 나트륨 등이나 이런 걸 쓰면 오히려 플리커가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대신에 형광등으로 된 걸 이렇게 쓰면 형광등으로 된 거는 조도가 작기 때문에 더 다다다닥 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11Hz 초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괜찮고 또 여기서 나오는 광원 자체가 이렇게 넓게 퍼지는 휘더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광원이기 때문에 플리커가 해소가 됩니다. 그렇게 쓰면 점수를 높게 받아요. 이거는 제가 합격할 때 나왔어요. 103회. 저는 103회 이거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 그림 그려주고 이런 공식 넣고 여기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몇 헤르츠인지 요거 그대로 했습니다. 4m일 때 16.6이 되고 그랬을 때 주파수가 4.2가 된다. 그런데 4에서 11Hz 안에는 안 좋고 4에서 11Hz를 넘어가는 범위가 좋다. 그래서 간격을 더 5m로 또는 6m로 하면은 이거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하고 대책으로 등기구를 명광원, 휘도가 낮은 광원 이런 거를 사용한다.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이렇게 됐고 터널 안에서 비상조명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 전원이 죽었을 때 비상조명을 통해서 정전이 됐을 때 터널 안에 갑자기 정전이 되면 깜깜해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정전을 무조건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터널용 조명 수전을 받으면 일반 조명, 입출구부 조명 이렇게 조도를 높이는 조명들은 그냥 이렇게 가고요. 항상 여기는 기본 출구부 또는 입구부의 경계부, 이행부 이런 것들은 다 여기 조명에서 따가고 ATS를 통해서 발전기를 가지고 여기에다 설치하는 조명은 이제 기본부 조명은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부 조명은 한전이 정전돼도 발전기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 또 얘가 예전에 고압 나트륨 많이 썼잖아요. 고압 나트륨 램프 쓰고 메탈 할라이드 램프 쓰고 이렇게 썼더니 정전이 됐어요. 소등됐어요. 그죠? 발전기 돌았어요. ATS 절체됐어요. 그래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왜냐? 재점등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재점등 시간 때문에, 이 재점등 때문에, 시간 때문에 다 소등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뭘 설치하냐면 UPS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UPS를 설치해서 이렇게 정전이 돼도 계속 켜지고 발전기로 통해서 다시 공급할 수 있게. UPS 뭐 백업 타임은 예를 들어서 20분을 잡는다든지 30분을 잡는다든지 해가지고 UPS를 설치를 반드시 해가지고 돼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비상 조명이에요. 그리고 비상 조명은 평균 10룩스 정도 이상이 되게끔 해야 된다. 그럼 아까 9NT면은 환산하면은 이거 한 90룩스 이상 되잖아요. 아까 14.3이니까 15라고 치면 10이라고만 해도 90룩스니까 100룩스도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 선정하지 말고 비상 조명은 또 듬성 선정해서 별도의 회로를 묶어가지고 비상 조명으로 저는 회로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비상시에 걔는 반드시 켜지게끔 10룩스 이상이 되게끔 여기가 10룩스 이상이 되게끔 하는 거고, 또 심야 시간에 걔만 남겨놓고 다른 건 또 꺼도 돼요. 그럼 유지관리는 보시면 되고, 뭐 유지관리 잘해야죠. 조명의 점등 상태 봐야 되고, 오염 상태 봐야 되고, 뭐 잘 켜져 있는지, 또 휘도나 조도 값은 잘 나오는지 다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터널 조명이 끝이 났습니다. 터널 조명은 끝이 났는데, 이 KSA 3703을 읽어보시면 그 자료는 이제 밴드에 드렸는데, 또 혹시 검색이 안 되면 한번 보세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거 혹시 없으면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여기에 있고, 그거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다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그냥 추려서 하면 되고, 왜 해야 되냐면 시험에 의외로 좀 자주 나와요, 터널 조명이. 그래서 터널 조명을 그러니까 버리려면 완전히 버리세요. 버리려면 그냥 완전히 버리세요. 버리실 분은. 저는 선택을 잘 해가지고 버릴 건 완전히 버리라고 하는데, 조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게 쫙 쓸 수 있잖아요. 오늘 한 것 중에 어떤 조명이 있어요? 사무실 조명, 그 다음에 또 어떤 조명이 있어요? 전시 조명, 그 다음에 경관 조명,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뭐 조도다, 휘도다, 글레어다,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로 좀 쓸 수 있거든요. 특징적인 것만 좀 외우면 공부를 좀 하시면 좋고, 터널 조명은 지금 너무 많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을 수 있으니까 뭐 경계부의 거리 쭉쭉 가고 휘도만 쭉쭉 가면 요 정도만 그냥 공부하실 분은 하셔가지고 가시면 될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요거는 그냥 완전히 제끼겠다 이렇게 가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는데, 시험은 가끔 나오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고려를 해보시고, 한번 공부하시고 도저히 모르겠어 이러면은 넘기시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또 쭉쭉 찍어서 나오거든요. 기본부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구부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리고 글레어에 대해 설명하시오, 플리커에 대해 설명하시고, 막 이렇게 나눠서 나오니까 다 그 부분을 다 공부를 하셔야지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로 조명도 살짝 한번 볼게요. 도로 조명 기준이 이제 3701인데, 이거 읽어보면 터널을 이해한 사람은 도로를 이해 못할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맛만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우선 이거에 대한 휘도 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터널 지금 이런 휘도 기준 잡는 기준이 있었잖아요. 도로 조명은 그냥 단순합니다. 이 등급을 선정을 해가지고, 도로의 등급을 가지고 거기에 평균 노면 휘도 요겁니다. 요거를 1리터로 할 거냐 1.5리터로 할 거냐, 상당히 낮은 값이죠. 얘 아까 몇이었어요? 400이었잖아요. 그죠? 도로 조명은 터널에 비하면은 등이 몇 개 안 들어가는 겁니다. 400분의 1밖에 안 들어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평균 노면을 1로 잡겠다. 일반적으로 M3를 많이 하거든요. 1로 잡겠다. 그리고 종합균제도는 0.4 이상으로 하겠다. 터널에서는 0.4였죠? 똑같아요. 차선측 균제도 0.6으로 하겠다. 터널에서는 0.6으로 하겠답니다. 그 다음에 종합균제도, 이건 뭐 젖은 종합균제도고, 그 다음에 임계치 정분에서 글레어는 터널에서 얼마 이하로 한다? 15 이하로 한다. M3 등급을 하면 똑같죠, 터널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등급의 종류는 실제로 도로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M1부터 M5까지 있었는데, 뭐 분리도 잘 돼 있고, 입체 교차로고,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고, 이런 데는 교통량이 많으면 M1, 교통량이 많지만 선형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는 M2, 그 다음에 단순하면 M3 선정할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가 부족하면 M1 밝게 해줘라. 그리고 뭐 이렇게 버스 전용이나 트럭이나 이렇게 가는 게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으면 M2 조금 어둡게 해줘도 된다. 둘 다 고속도로 정도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여기입니다. M3 여기 국도, 주요 도로 이런 것들이 다른 교통제어라는 건 신호등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가 잘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뭐 어떤 인도하고 차도하고 분리가 잘 되어 있는지, 그러면은 M3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밝게 해줘라. 그런 겁니다. 보행자에 대한 기준은 조도 기준으로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도로 조명 설치할 때 뭐 하는 얘기인데, 그냥 여기 뭐 도로 폭이라고 한다. 뭐 등기구의 높이는 노면부터 등기구 중심까지로 한다. 그 다음에 요거 세타는 등기구가 얼만큼 각도가 들려 있느냐에 대한 거다. 그리고 요 기럽개부터 여기 그러니까 경계석부터 기럽개까지, 여기가 기럽개거든요. 기럽개 마지막 차선 끝라인에 바로 경계석이 있지 않죠? 경계석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좀 떨어져서 여기까지를 오버행이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기구까지의 높이를 거리를 오버행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경계석에서 등기구까지를. 그런 명칭적인 거 있고, 배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한쪽 배열 지그재그 마주보기 중앙 배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 배열은 한쪽으로 당연히 뭐 배열은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뭐를 만족해야 됩니까? 여기에 등기구를 땅땅땅 설치해서 종합균제도 1리터를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면 희도를 1리터를 만족해야 되고, 여기 배광이 옆으로 많이 퍼진다고 그랬죠. 제가 이렇게 옆으로 많이 퍼지는데, 이런 배광이 퍼질 때 균제도가 0.4 이상이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도로폭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한쪽 배열로 그냥 했더니 이렇게 되잖아요. 한쪽 배열로 그냥 했더니 이렇게 해서 이쪽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쪽이 너무 어둡게 나온다. 그랬을 때 이제 지그재그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그재그로 해서 만족하면은 이제 오케이. 더 넓어지면 마주보기로 가야지 되는 겁니다. 얘는 요만큼 커버하고, 얘도 요만큼 커버하고, 이렇게 마주보기 배열로 해서 균제도를 만족시키는 거죠. 그리고 중앙 차선이 있다거나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다거나 식재가 있으면 중앙 배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사거리에서의 포인트, 삼거리에서의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이것은 그냥 쭉 가는 거에 대한 설치 방법이고, 사거리는 안전해야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안전해야 되고, 사거리가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더 밝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중요 포인트가 있는데, 안전을 위한 중요 포인트입니다. 다. 그러면 이 까만색,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와서 전반적으로 여기 조도를 높여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여기 와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돌아서 가는 지점. 그죠? 우회전 딱 했을 때, 누가 있으면 빨리 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회전 딱 했을 때, 바로 뭔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거리에서. 뭐 여기를 밝혀주기 위해서 여기도 설치해도 되지만, 중요 포인트 여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는 대부분 건널목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건널목을 피하든 건널목 안쪽으로 가든 건널목 중심에는 두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거고, 굳이 거리를 여기를 꼭 설치를 하자면, 여기 이제 이 거리, 여기에서 오는 거리에 0.3, 요 거리도 0.3, 요 거리도 0.3,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요게 가장 중요 포인트.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추가로 보충을 해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거예요. 얘는 까만 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도로상에 맞춰서 배치를 하면 되고, 그 다음 삼거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얘예요. 그리고 얘도 중요 포인트입니다. 얘는 왜 중요 포인트예요? 이렇게 돌아가니까. 맞죠? 여기서도 이렇게 가니까 여기 있어야 되죠. 그죠? 여기서도 이렇게 오니까 여기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얘도 중요해요. 여기 사거리에서 중요하듯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걔는 왜냐면 여기서 차가 쫙 달려올 때 여기가 삼거리라는 걸 인식해 주는 겁니다. 뭔가 안 뚫려 있어요. 얘가 딱 막고 있어요. 등주가 앞에서 탁 막혀 있고 등이 탁 켜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왔을 때, 여기가 일로는 갈 수 없는 길이구나 라는 거를 인지해 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바꿔요. 설계할 때
이 지점을 찾아가지고 무조건 찍어요. 이 지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찍어 놓고 나머지 설계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이 지점을 찾아놓고 점을 찍어 등기구 위치를 확실하게 찍어 놓은 다음에 나머지 설계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가 도로조명이에요. 도로조명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거든요. 등급 선정하는 거, 등급에 따른 휘도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배치를 할 때 방법이 뭐 편측, 지그재그, 마주보기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거리하고 삼거리에서의 배치 위치. 이렇게 하면은 도로조명도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